아침에 막 깨었을 때는 아이가 두 눈을 쓰는 힘이 약할 수 있어서 그때는 사시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과에서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를 담당하고 있는 하석규라고 합니다. 사시는 이제 두 눈의 주시점이 다른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양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쪽의 눈이 보고자 하는 부분을 주시를 하고 있다면 이제 반대쪽 눈은 다른 방향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를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내사시, 반대로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외사시, 눈이 위쪽을 향하는 상사시, 반대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를 또 하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시는 이제 복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사시가 섞여서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회선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시는 이제 간헐 외사시라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간헐, 생겼다 생기지 않는다를 반복하는 것이고, 외사시, 눈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상태를 이제 간헐 외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일본, 중국처럼 이제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서 많이 호발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사시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사시의 유병률은 우리나라 기준에는 약 소아의 한 1.5%에서 2%라고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선천적인 질환과 신경계적인 이상으로 2차적으로 생기는 사시가 보고가 된 적도 있고, 외상이나 혹은 약물 등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시가 있다고 해서 뭐 특별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시력 검사를 이제 영유아 검진을 3세 이후에 할 수가 있는데, 시력 검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하게 이제 사시로 진단이 되거나 발견이 돼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시가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사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사시가 한 번쯤 있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증상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아이가 TV라든가 태블릿이나 본인이 놀이를 할 때 고개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고 갸우뚱해 보이거나 한쪽으로 쏠려서 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헐 외사시의 경우에는 간헐, 그러니까 사시가 나타나는 시기와 사시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시는 아이가 피곤하거나 이제 집중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침에 막 깨었을 때는 아이가 두 눈을 쓰는 힘이 약할 수 있어서 그때는 사시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캐치를 해주시면은 사시를 진단하고 발견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시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이라 하면 두 눈을 잘 모아주거나 두 눈을 한 주시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이제 도와주는 치료를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 가장 대표적인 치료는 이제 굴절 교정, 즉 아이의 시력이 나쁘다던가 시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있는 사시가 좀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정은 이제 안경 교정을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림 치료라고 해서 한눈 운동을 좀 유발시켜서 사시를 좀 호전되게 유발시키는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톡스 주사법이나 이런 치료들도 이제 비수술적인 사시 치료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시는 결국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제 사시의 치료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소아 환자에게서 수술을 권하면 많이 좀 당황하시죠. 두려움도 많으시고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 이제 사시 수술은 안과에서 하는 영역의 수술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 눈에는 외안근이라고 해서 눈을 움직이게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 총 6개가 눈에 붙어 있는데요. 안구의 근육을 이제 이동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일부 근육을 잘라서 짧게 해주는 이런 단축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 시간은 이제 진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 1시간 이내에 모든 수술이 진행될 수 있어서 수술에 대한 큰 두려움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안구 정렬의 형태가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정렬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복시라든가 통증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시는 이제 단기적인 합병증이기 때문에
때문에 수술 이후에 이제 부분 가림 치료라든가 이제 안약 사용 등으로 대부분은 좋아질 수가 있고요. 통증이나 이제 충혈 등의 증상은 뭐 1, 2주 내에 이제 안약으로 대부분은 호전이 되기 때문에 합병증은 뭐 그다지 많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재발을 잘 하는 이제 병 중에 하나고요. 재발하는 비율도 사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헐외사시가 가장 많고, 간헐외사시는 수술이 필요한 사시 중에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하는 확률이 뭐 보고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목적은 크게는 아이들의 양안실을 발달을 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양안시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이용해서 이제 물체를 인지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입체시라고 해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이제 3D 영화 같은 걸 보시면 굉장히 상당히 입체감을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안시가 정상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눈의 고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양안시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발달하는 기간 안에 이러한 양안시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시가 생기게 되면은 이러한 양안시의 발달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시 치료의 목적은 이게 미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이런 양안시의 발달을 제대로 발달을 해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진행한 사시의 경우에는 이제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눈이 상당히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을 하였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합병증이 나타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은 이제 수술이나 치료 등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미리 이제 인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3세 이상의 이제 시력 발달을 시작하고 있는 연령이라면 조기 시력 검사 내지는 이제 소아과 전문의 치료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선천 내사시의 경우에는 약시, 그러니까 안경 교정을 열심히 해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러한 합병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한 50%가 넘기 때문에 일부 사시에서는 시력 저하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서 아이들은 조기에 사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